시사톡 시시각각 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6일에 친한계 의원 한 20여 명하고 만찬을 처음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7일에 이제 오찬을 당원들과 또 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과도 했습니다. 예. 당협위원장 김윤 당협위원장님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이시네요. 다녀오셨겠습니다.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네네. 그때 한동훈 대표께서 거의 그러니까 그날 일정의 한 반 정도를 내신 겁니다. 점심도 같이 했고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한 4시부터 6시 거의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정말로 진지하게 그 위원장들 자기 의견들 발표하고 또 바로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을 하고 또 일정한 그 공유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게 한동훈 대표가 레토릭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기의 길을 확실히 가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기조를 확실히 가겠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면 그 큰 우리한테 과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어제부터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바로바로 무슨 성명이나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런 기조에서 본인이 일관되게 제가 볼 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가 공격 사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볼 땐 하나의 계기고 하여튼 이미 그 전당대회 7월 달에 할 때부터 뭔가 지금 국정 기조에 새로운 변환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 후보를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고 사실은 압도적으로 60%가 넘게 당원들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2개월이 넘도록 사실 한동훈 대표가 헤맸다기보다는 제대로 그 당원들의 요청을 자기가 이렇게 실현해 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판단을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예. 그런 게 계기가. 더더군다나 이제 명태균 씨 같은 이런 이제 그 어떤 핵폭탄급 이런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좀 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최영선 부원장께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 이렇게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까? 뭐 원더독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지고 있는 후보를 아무튼 응원해서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거고 그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유시민 씨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자기 이 상점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처럼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국정운영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다 어장창 다 깨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걸 누가 통제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정운영 세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대응했다고 하는 입장 발표를 하자마자 그게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게 드러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핵심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보여지는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게 저게 국정 운영을 운영해온 세력들의 저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지금 물음에 좀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냐 나쁘냐 이거는 저희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폭정처럼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폭주기관차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게 만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내려오게 만들 거냐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결기 있게 당내에 뭐 어떻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얻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치를 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든지 수사지휘를 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결론을 내지 않았고 오늘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검찰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지시를 해야지 이거를 검찰이 마치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을 뚫고 나가려면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나의 잘못은 없었는 건지. 왜냐하면 국정 운영 세력이 딴 몸이 아니라 한 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 반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 세력의 전면 쇄신 이런 어떤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핑계만 대고 혹은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민심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바뀌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이제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원래부터 마음가짐이 그랬었고 이번에 계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면 김의원 위원장께서는 그때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김 여사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다. 이 판단은 이제 분명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집권당의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이걸 또 이렇게 경솔하게 막 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장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과 타이밍 이걸 좀 보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천만 다행인 것은 저는 이제 내일 우리 대통령 외교적인 성과가 좀 다 묻히는 것도 제가 안타까운데 내일 귀국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날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말 정도면은 두 분이 만나실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윤 대통령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절실하게 이제 받아들이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 대표가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거부하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먼저 지금 좀 급하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대가 이루어지면 뭐 결론 뭔가 열매가 이미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보다 윤 대통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뜻이라고 확신하고요. 분명하고요. 윤 대통령께서 일정한 정도 먼저 얘기를 하셨다는 의미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가장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첫 번째인데 그걸 알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이실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하고 기조를 바꿀 텐데 두 분이 이제 저는 어느 것이 가장 이분을 피하지 않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대통령과 집권 어떤 여당의 일정한 안정적 어떤 전환을 꾀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쌍특검법 재의결할 때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포함이 됐었으니까.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거듭 우리 몇 차례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내건 김건희 특검법은 원천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 때 다른 제3의 대안을 찾겠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어떤 그 합의하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좀 미뤄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는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 뭔가 안을 제시를 할까요? 저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미 저는 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활용 안 할까 했는데 엊그제 이제 상설특검까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쪼개기 특검인데 저는 전술적으로 충분히 저는 그거 할 거라고 봤는데 일단 그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제 특검 문제는 현실화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면으로 국민 앞에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이 어쨌든 결론을 못 내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 수사를 기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 국민들 절대 다수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과정의 결론이라는 것은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안을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국면을 저는 돌파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다들 우려를 집권 여당에서 하시는 게 그 특검하면 뭔가 지금 나올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근데 노태우 정부 이후로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와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고 더 나아가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 김현철 씨와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갖고 오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김현철 씨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 굉장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부결된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게 결국은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아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언론들이나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의 그런 주요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인식들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결국 용산에 저렇게 엉터리처럼 국정원장하고 있는 정무적 감각도 떨어지고 거짓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이든 이제 국민적들의 신뢰를 얻어내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버리는 이 상황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이런 점에서 반드시 뭐 내년 뭐 다음 주 뭐 주말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합의들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네. 가져봅니다. 도이치 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결론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예측이 다 된다고 하더군요. 뭐 불기소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런 의견도 그럼 있는지 이건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네. 우리도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의 동일한 패턴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요. 그 양반이 지금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는 그 기준과 같이 가는 게 맞을 거다. 나는 이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이 아닐까 싶고 국민의 제가 이렇게 법감정은 추정할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다수가 예.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불기소가 아닐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최근에 느낌이다. 그 언론 이제 그 JTBC를 비롯해서 언론에 공범과 혹은 전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지금 1차 수사를 했던 그 관계자들일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굉장히 지금 은밀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공범들이 주장했던 내용 녹취록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나올 수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 내용들이 왜 흘러나올까? 이 처리를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건 사법 어떻게 불신의 어떤 뭐랄까 불을 당기는 이제 사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대통령께서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아는 검찰총장께서 심기경호를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게 됐을 때는 이 뒷감당을 저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여의도에서 이 불구경을 계속 불구경하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이 불구경을 어찌됐든 빨리 바로 잡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윤 위원장처럼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무튼 잘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네. 간에 저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법적 차원은 법적 차원이고 네. 일단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거든요. 이제 저는 사과가 그것도 해야 어떤 되고 의미가 있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미 이전에 저는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긴 하고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르로도 못 막는 상황 위기로 몰아온 용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는 네. 당연히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소문에 예. 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들은 소문인데 우리 호남 지역 출신의 여당의 유력한 인사가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라는 소문들이 지난주에 좀 그 지역 출신들 입을 통해 가지고 좀 돌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비서실장이 갈린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갈린다는 소리는 결국은 계기는 결국은 일대 쇄신의 어떤 계기로 만들겠죠.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고 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그런 시나리오들도 지난주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네요.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 뭔가 수습 국면에 대한 고민까지도 어느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의 고심이 이제 깊으시겠지만 사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도 108번뇌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108번뇌 그 108배를 좀 하시면서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한 80여 명 정도가 90여 명 정도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 번뇌의 시간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그러니까 것인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하다 보면 깨달음 저는 얻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08번뇌 시간들을 지금 겪을 거다. 그리고 이 수습 국면에 대한 여당 내에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도 야당이지만 사실 국정 운영의 집권 여당 세력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무너지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 강직했던 예. 윤 대통령의 예. 약간 움직이는 듯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시점인데 예.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가 아니었을까 그 사건이 큽니다. 불을 질렀죠. 생각이 드는데 이 명태균 씨가 또 근래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뭐지? 너무 허무맹랑한 건 또 아니야. 그 과거에 했던 발언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통 열고 지금 여의도로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우리 원장 비유하는 거. 지금 그런 상황. 아니 우리 20년 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가스통 열고 막 뛰어드는 분들 많이 제가 봤잖아요.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뻥카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데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검찰에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그때는 깡통폰을 제출했는데 네. 최근에 자기가 갖고 있던 휴대폰 4개를 자기가 포렌식을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일반인이? 아니 숨겨놨던 포렌식 폰을 할수 있습니까? 네네. 네네. 그거를 업체에 맡겨가지고 네. 포렌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내 거니까요. 네네네. 네. 이제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했어요. 자기가 4대를 포렌식했다는 거를. 그러면 그동안 그분과 통화를 나눴던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쟤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정도의 지금 불안감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유가 아까 가스통 들고 뛰어들었다는 비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둘 중에 어디까지. 후자군요. 그리고 가스통을 열고 갈 때 네. 라이터를 들고 가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고 그걸 또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명태균 씨는 전자일지 후자일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에 창원을 한 2번 더 갔다 왔거든요. 그 말씀 여쭤보려고요. MBC 경남에 제가 네. 뭐 프로그램 출연하러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저 지인들과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들하고 네. 저녁 자리를 한 계기가 있었는데 명태균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10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네. 빵을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판을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령 사람을 만나면 이렇답니다. 그 서울에 가면 그 독립문이 있잖아요. 네. 그 독립문의 휘호를 누가 쓴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런 거를 물어본답니다. 사람들한테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완영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본인이 유도하는 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단련시키는 거군요. 네, 그 과정에 가장 유효했던 매개 수단 네. 그게 조작된 여론조사였답니다.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스라이팅이죠. 정치적 가스라이팅인데 네. 거기에 정치 시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국적 선거나 큰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네.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통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여론을 비틀고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들을 활용해서 뭔가 익숙한 패턴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공표 여론조사로 돌려서 이른바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언론에 공론화시켜가지고 여론을 끌고 가는 이런 능력들의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명태균의 이 두 가지 특성, 이 특성이 지금 현재 판세를 지금 거의 전방위적으로 여론과의 지금 인터뷰도 응하고 있고 본인이 뭔가 지금 패를 흘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이 모습이 그러니까 청문회에 오늘 안 나온 건 여기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계속 흘리면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흔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태균 씨랑 잘 알단 말이에요. 네. 성향도 잘 알고 그거로 덕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 농락의 수준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수사가 좀 필요한데 예. 이제 이 양반이 지금 그 창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수사들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많이 했죠 지금. 네, 그리고 예. 지금 신병구속이나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인에게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판돈 다 걸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스통 지금 가스 네. 열고 지금 이거 베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군요. 일반인을 상대로 했던 그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범죄자이고 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범죄자는 없죠. 네. 아, 그걸 모르시는군요. 근데 이제 본인은 뭐냐면 딱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기는 잃을 게 없다. 이제 대통령부터 누구든지 이제 내가 있는 거 다 까발리면서 협박해도 근데 되겠다. 이 여기에 판단을 이제 한 겁니다. 이용당했다고 해서 예, 예. 정당성이 또 전혀 아닌 인정되지는 거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네. 비극으로 끝날 드라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이거는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나눴던 대화와 여러 가지의 녹취 그리고 본인이 행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절대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본인의 손을 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는 판단이 끝난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본인이 선임했던 변호사가 사임했어요. 이분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협위원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셨던 정준길 네. 변호사였는데 네. 이분이 아마 용산과 약간 그 매개가 되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변호사로 사임을 했고 지금 네. 명태균 씨는 홀로 국민들을 상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금 자기 방어를 하고 지금 뭔가 큰 어떤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 옆에서 예.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네. 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저는 정면으로 이런 국민 농락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 그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그 기대합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나왔던 텔레그램 내용들 하나씩 까고 있잖아요. 네. 2022년 9월 달에 그 영국에서 조문을 안 간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찌라시의 내용을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도 공개를 하고 있고 네.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어떤 내용들을 둘 간에는 오고 갔다라는 정확적인 그 당시에 얘기도 많았거든요. 많았죠. 오해하지 않았냐. 많았죠. 뭐 천공에 근데 가지 말라. 그런 게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천공. 네, 그래서 프레임이었죠. 이 과정이 결국은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네. 여기서 냉정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대하 드라마가 한 편 네. 펼쳐질 것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의 주인공은 나온 걸로 보니까 주인공급으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만 해도 예. 뭐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뭐 오세훈, 홍준표까지 등장을 했고 9명이라고 표까지 만들어 나경원, 뭐 원희룡도 등장했고 김건희, 뭐 윤석열 등장했고 오세훈. 박완수 지사 등장했고 윤한홍 의원 등장했고 이쯤 되면 뭐 메가토급이죠. 야당은 근데- 아직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조금 제가 입체적으로 이걸 재구성하면 네. 저기는 주연이 딱 3명이고 네. 제가 볼 때 나머지 뭐 한번 10명, 9명은 조연입니다. 주연급 조연입니다. 주연은
명태균 주연이고 네. 한쪽이 이준석, 한쪽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직도 이준석 아니, 대표를 이 모든 것의 의원을 발단과 시작이 이준석인 거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이준석 이 모든 의원까지 것들이- 지금 문자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저기 너무 뭐냐면- 자극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가지고 네. 전혀 지금까지 스타일과 다르게 지금 명태균 씨와 한패가 돼버렸거든요. 그건 이제 맥락이 제가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본인이 지난주와- 그 정도로 네, 다음-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지금. 화가 나오면 이제 지난주와 그런 이번 주와 차이는 지난주는 이제 이 대하 드라마의 전사 단계고 네. 이제 주요 인물이 등장했고 주요 인물의 갈등 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확인하는 단계고 네.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주인공들 간의 서사 네. 구체적인 단계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제가 씁쓸합니다. 볼 때 재밌는 드라마는 명태균의 가스통과 저기 이준석의 잔머리 그리고 저는 국민을 바라보는 전공법에 저는 치열한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 예. 예고까지 저희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